고모의 냉혹한 통보에 절망한 태호, 운명을 바꾸려 최후의 희망이 있는 지하로 몸을 던집니다. 지하에는 스승 노 기자님은 없고 쪽지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비밀의 단서가 간결하게 기록되어 운명을 인도합니다. 가장 오래된 인쇄판 아래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게. 선생님 대체 무엇을 숨기신 겁니까? 태호 씨는 숨겨진 진실을 향해 무거운 인쇄판을 필사적으로 들어 올립니다. 마침내 봉인된 유언장과 운명의 설계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할머니의 유언장이라고요? 태호 씨는 할머니의 최종 명령을 담은 문서를 발견하고 경악합니다. 모든 것이 악마 같은 고모의 계획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므로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나를 키운 악마 할머니 유언의 숨겨진 비밀을 시작하겠습니다. 태호 씨는 3년 만에 할머니의 인쇄소 문을 열었습니다. 공기는 먼지로 가득했고 기계들은 녹슬어 있었죠. 태호 씨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기자의 꿈을 접은 지 벌써 3년째였어요. 광고회사 신입사원으로 일하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태호 씨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할머니의 진단서였어요. 알츠하이머병 말기 진단. 태호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다음 서류는 인쇄소의 미납세금 고지서였습니다. 빚은 이미 5천만 원을 넘어서 있었어요. 태호 씨는 무너지는 심정으로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의 꿈도 접었고 이제는 가업마저 잃게 생겼죠. 태호 씨는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인쇄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고모가 날카로운 표정으로 들어섰어요. 태호야, 여기 있었구나. 고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고모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상 위에 3개 내려놓았죠. 이게 뭡니까, 고모? 태호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률 소송 서류야. 인쇄소 권리 이전 청구서지. 고모의 말에 태호 씨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고모는 팔짱을 낀 채 태호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의 병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이미 아니야. 추가 요양시설 비용을 당장 마련해야 해. 태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모의 말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이 인쇄소는 이미 내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일 뿐이야. 나는 내가 실패자로 남는 것을 원치 않아. 고모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고모는 서류 맨 앞장을 넘겨 서명란을 가리켰어요. 내일 오후 5시까지 이 서류에 서명하고 권리를 나에게 넘겨. 그것이 내가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이야. 고모는 더 이상 말없이 인쇄소를 떠났습니다. 태호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태호 씨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가슴속을 휘젓고 있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태호 씨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태호 씨는 할머니의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 안에는 황변한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어요. 태호 씨는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신문 기사 옆에는 붉은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기자 김현주,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태호 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주. 그것은 15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이름이었죠. 어머니도 기자였다는 사실을 태호 씨는 몰랐습니다. 태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스크랩들을 뒤졌어요. 모두 어머니가 쓴 탐사 기사들이었습니다. 힘차고 단호한 필체가 태호 씨의 가슴을 뜨겁게 했죠. 고모가 원하는 대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태호 씨의 눈빛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복수심이자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진짜 기자가 되어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결이었죠. 태호 씨는 어머니의 신문 스크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태호 씨는 인쇄소 지하 창고로 향하는 낡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가 복수를 다짐했지만 냉혹한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했었죠. 태호 씨의 독립 저널 콘텐츠는 연달아 투고에 실패하며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날카로운 팩트가 왜 세상에 전달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로서의 능력과 생존의 절박함 사이에서 태호 씨는 심하게 방황하고 있었어요. 지하 창고의 습하고 쾌쾌한 공기가 태호 씨의 몸을 차갑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이 어둡고 낡은 공간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비좁은 지하만이 태호 씨에게 유일하게 남은 도피처였죠. 낡은 작업등 아래 태호 씨는 허름한 노인 행색의 한 인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이 인쇄소에 몰래 숨어 지내는 노 기자였습니다. 노 기자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오래된 잉크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태호 씨는 노 기자의 평범한 첫인상의 순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노 기자의 눈빛은 어떤 대가도 가질 수 없는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죠. 노 기자는 태호 씨를 한번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글의 팩트는 쇠망치와 같습니다. 하지만 독자는 제목에 낚이지 않으면 닿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소. 진실은 총알이지만 얕으면 튕겨나오기 마련입니다. 자네 글에는 관통의 설계가 전혀 없습니다. 태호 씨는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노 기자의 말에 극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노인이 결코 평범한 노인이 아님을 직감하게 되었죠. 노 기자의 가르침과 제안. 제가 쓴 글에 설계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도대체 그 관통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자네의 절박함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니 나는 정보 전달의 설계 원리를 가르쳐 줄 수 있네. 그 대가로 자네 어머니가 남긴 낡은 신문 인쇄본을 잠시 보여주시오. 그것은 내게 소중한 자료입니다. 노 기자의 제안은 태호 씨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노 기자는 인쇄소 지하에는 태호 씨의 운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팩트가 잠들어 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는 태호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의 얽힌 사연을 알고 있는 듯 보였죠. 노 기자의 등장은 태호 씨에게 운명적인 끌림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태호 씨는 할머니가 계신 병원을 찾아갔다가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냉정하고 무자비했던 고모가 할머니 병실 앞에서 슬픔에 잠겨 오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모의 얼굴은 차가운 악역이 아닌 고통스러운 딸의 얼굴이었어요. 태호 씨는 고모를 향한 증오와 목격한 슬픔 사이에서 심각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다시 차갑고 냉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가업 상속 문제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태호 씨는 고모에게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지게 됩니다. 태호 씨는 노 기자의 비범함과 자신의 절박함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노 기자는 태호 씨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자 냉철한 멘토였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관통의 원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관통의 원리. 태호 씨는 노 기자님으로부터 정보 전달의 설계 원리를 집중적으로 교육받기 시작했습니다. 노 기자는 제목 심리 설계와 곱셈 논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팩트에 정교한 설계를 더하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죠. 태호 씨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 새로운 기술을 스펀지처럼 빠르게 습득하였습니다. 노 기자님은 태호 씨에게 왜? 라는 질문으로 제목을 시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질문이 독자의 호기심을 극대화하여 콘텐츠로 이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태호 씨는 자신의 복수심을 동력 삼아 밤낮 없이 설계 원리를 익히는데 몰두했습니다. 첫 번째 특종의 성공.
태호 씨는 노 기자의 가르침을 적용하여 지역 환경 오염 비리에 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왜 우리는 매일 독극물 가스를 마시고 있었나? 로 뽑았죠. 내용은 정확한 팩트와 독자가 공감할 만한 심리 설계로 완벽하게 구성되었습니다. 기사는 매체에 송고되자마자 독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콘텐츠는 태호 씨의 이름으로 최초의 유료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태호 씨는 짜릿한 쾌감과 함께 자신이 해냈다는 성취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노 기자의 가르침이 현실적인 성공으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특종으로 얻은 계약금으로 고모의 소송을 일시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태호 씨의 어설픈 성공을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더 강력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내가 얻은 그 돈은 잠시 시간을 벌었을 뿐이야. 폐업 통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 어설픈 성공은 잠시일 뿐이니 그만 포기하고 인쇄소를 넘겨라. 태호 씨는 고모의 냉정함에 분노하며 증오와 복수심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태호 씨는 노 기자를 찾아가 고모에게 영원히 반박할 수 없는 특종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다음 과제와 심층 취재의 서막. 노 기자는 태호 씨의 복수심을 읽었지만 그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노 기자는 태호 씨에게 더 깊은 진실을 다룰 다음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노 기자는 성공 공식의 반복은 오히려 독자에게 식상함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총알의 깊이를 더하는 심층 취재의 원리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태호 씨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고모에 대한 분노를 연료 삼아 다음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음 특종이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노 기자의 다음 가르침은 인간의 심층을 파헤치는 위험한 여정이 될 것임을 암시하였습니다. 성공 공식의 반복과 좌절. 태호 씨는 첫 특종 이후 더 큰 성공을 만들겠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 기자님께 배운 관통의 원리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며 기사를 작성했어요. 왜?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곱셈 논리로 연결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후속 콘텐츠들은 독자들에게 이전만큼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태호 씨는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심각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기사는 날카로운 팩트로 가득했지만 깊이와 울림이 부족하였죠. 결국 고모는 이 실패를 빌미 삼아 인쇄소 폐업 절차를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의 냉정한 태도는 태호 씨를 다시금 극한의 좌절감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태호 씨는 자신의 능력과 복수심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노 기자의 경고와 심층 취재 지시. 태호 씨는 좌절감에 휩싸여 노 기자님을 찾아 지하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를 노 기자님께 다급하게 물었어요. 노 기자님은 태호 씨의 콘텐츠를 읽어보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네는 지금 진실을 향한 열정이 부족한 채로 기술만을 복사하고 있네. 성공 공식의 반복은 독자에게 식상함을 안겨주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지. 총알이 목표를 깊숙이 관통하려면 그 속에 인간적인 진실을 담아야 하네. 노 기자님은 태호 씨에게 심층 취재의 원리를 배우도록 강하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는 사건 이면에 숨겨진 사람들의 아픔과 사연을 파고들라고 강조하셨죠. 노 기자님은 취재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곳에 진실을 찾는 것부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호 씨의 주변 인물, 고모의 과거를 파헤치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꿈의 흔적 발견. 태호 씨는 노 기자님의 지시에 따라 고모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의 낡은 서재를 뒤지던 중 어머니가 고모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가 인쇄소 가업을 거부하고 기자의 꿈을 찾아 떠났던 사연이 적혀 있었죠. 어머니는 고모에게 자신의 목까지 희생해 가족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태호 씨는 고모가 자신을 괴롭힌 것이
단순한 욕심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모가 악역을 자처하여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오해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태호 씨에게 고모를 향한 증오와 진실 추구 사이의 복잡한 갈등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꿈과 고모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진정한 심층 취재의 결의. 태호 씨는 어머니의 흔적을 통해 진정한 언론인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표면적인 팩트가 아닌 인간의 깊은 심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태호 씨는 고모에게 복수하겠다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고모와 할머니, 어머니의 얽힌 운명을 특종으로 밝히기로 결심했죠. 그는 노 기자님께 심층 취재를 통해 궁극의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태호 씨의 눈빛은 복수심이 아닌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가 심층 취재에 몰두하던 중 할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추가 요양시설 비용 때문에 태호 씨는 경제적으로 다시 절박해졌습니다. 고모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태호 씨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인쇄소의 권리를 당장 나에게 넘기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자. 내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해라. 이것이 내가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이다. 태호 씨는 할머니를 향한 사랑과 고모를 향한 분노 사이에서 극도의 절박함에 놓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운명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태호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특종을 만들어야 할 순간임을 깨달았어요. 최후의 반전 인쇄 설계. 태호 씨는 노 기자님을 찾아가 운명을 뒤집을 방법을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노 기자님은 태호 씨의 눈빛에서 진정한 결의를 확인하고 비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관통하는 5단계 플롯 설계의 궁극적인 원리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설계의 최종 단계는 바로 최후의 반전 인쇄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노 기자님은 복수심이 아닌 가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특종의 동력으로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고모의 사연과 어머니의 사연을 엮어 독자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식이었죠. 태호 씨는 노 기자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족 특종 콘텐츠를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펜으로 운명에 대한 결의와 가족의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태호 씨는 밤새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생애 최고의 기사를 완성하였습니다. 기사는 고모가 악역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인 이유를 파헤쳤습니다. 태호 씨는 할머니를 향한 사랑과 어머니의 꿈을 지키려는 고모의 사연을 조명했습니다. 그는 노 기자님의 조언대로 복수가 아닌 이해의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태호 씨는 완성된 콘텐츠를 주요 매체에 송고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 특종의 성공 여부가 인쇄소와 할머니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노 기자님은 태호 씨에게 이것이 마지막 과제라고 말하며 이별을 암시했습니다. 운명적 순간의 기다림. 노 기자님은 태호 씨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되었다며 격려하셨습니다. 태호 씨는 홀로 남아 자신이 송고한 특종의 파급력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는 인쇄소를 지키고 고모에게 반박할 수 없는 특종으로 응수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할머니의 병세 악화는 태호 씨의 성공에 대한 간절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태호 씨는 다음 날 아침 운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노 기자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기를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태호 씨는 인쇄소 안에서 성공과 절망의 갈림길에 선 채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가족 특종의 폭발적인 반응. 태호 씨가 송고한 가족 특종 콘텐츠는 대중들에게 엄청난 공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고모의 희생과 가족 간의 오해를 다룬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진실을 쓰는 기자 태호라는 이름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언론사들은 태호 씨의 콘텐츠에 주목하며
앞다투어 계약을 제안해 왔습니다. 태호 씨는 이 특종의 성공으로 할머니의 병원비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하였죠. 인쇄소의 폐업 위험 역시 단숨에 물러가는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특종보다 훨씬 강력한 파급력은 태호 씨에게 짜릿한 승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노 기자님의 궁극의 설계가 현실에서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승리 속의 깊은 상실. 태호 씨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급히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 도착하자마자 고모로부터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고모는 태호 씨의 눈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방금 영면에 드셨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태호 씨의 성공을 직접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죠. 성공의 쾌감이 극심한 상실감과 슬픔으로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태호 씨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모는 복도 구석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며 태호 씨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공과 상실이 동시에 찾아온 이 비극적인 순간은 태호 씨에게 깊은 회한을 남겼습니다. 스승 노 기자의 실종. 할머니의 장례를 마친 후 태호 씨는 노 기자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려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지하실에는 노 기자님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노 기자님은 낡은 책상 위에 마지막 쪽지 한 장만을 남겨두고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쪽지에는 노 기자님의 단정한 필체로 의미심장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자네는 충분히 성장했으니 스스로 찍어낼 때일세. 가장 오래된 인쇄판 아래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게. 거기에 진실이 잠들어 있다네. 태호 씨는 스승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공허함을 느끼며 깊이 감사했습니다. 쪽지에 남겨진 가장 오래된 인쇄판 아래라는 단서는 태호 씨의 다음 운명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노 기자님이 자신의 운명과 관련된 새로운 미스터리를 남겨두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태호 씨는 노 기자님의 쪽지에 쓰인 대로 인쇄소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판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쇄판은 두꺼운 먼지와 낡은 종이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인쇄판 아래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헤쳤습니다. 그곳에서 태호 씨는 봉인된 두꺼운 종이 뭉치를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봉인된 종이 뭉치가 노 기자님이 말했던 가장 중요한 팩트임을 알았습니다. 태호 씨는 이 종이 뭉치가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을 궁극의 진실을 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따라 진실의 봉인을 풀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봉인된 유언장의 충격. 태호 씨는 지하실에서 발견한 봉인된 종이 뭉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과 노 기자님의 낡은 인쇄판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고모를 향한 뜻밖의 명령이 충격적인 내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유산은 가장 강한 기자가 된 태호에게 넘겨주어라. 최후의 순간까지 태호를 압박하여 그가 모든 것을 걸고 글을 쓰도록 만들어라. 태호 씨는 유언장에 적힌 고모의 악역 역할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모가 자신을 향한 증오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명을 수행했음을 알았습니다. 노 기자의 인쇄판에도 고모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태호 씨를 진정한 언론인으로 키우기 위한 가족의 깊은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태호 씨는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고모를 향한 모든 증오가 오해였다는 사실에 오열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냉정했던 고모가 아닌 가족의 사명을 짊어진 외로운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모는 할머니의 뜻을 따르기 위해 가족에게 미움을 받는 악역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태호 씨는 자신이 고모에게 복수하겠다며 달려들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미안함과 회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벅찬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호 씨는 지하실에서 곧바로 뛰쳐나가 고모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궁극의 진실을 알게 된 후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정 앞에서의 최종 화해. 태호 씨는 장례 후 할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는 고모를 찾아갔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태호 씨는 고모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모, 할머니의 유언장과 고모의 희생에 대한 모든 진실을 제가 방금 알았습니다. 제가 고모를 원수로 착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모는 태호 씨의 말에 눈물을 쏟아내며 그를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내가 잘 성장해줘서 고맙다. 이제 됐다.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과거의 모든 오해를 완전히 풀어냈습니다.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가족의 갈등은 마침내 화목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태호 씨는 가족의 유산인 진실을 추구하는 사명을 완전히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태호 씨는 고모에게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인쇄소를 함께 지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고모는 눈물을 닦고 태호 씨의 손을 잡으며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유산에 담긴 깊은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태호 씨는 할머니가 원했던 진정한 언론인이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고모는 더 이상 냉정한 경영자가 아닌 태호 씨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수가 아닌 화목으로 승화된 이 유산을 가족의 사명으로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태호 씨는 특종 수익금의 사용처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할머니를 위한 추모 공간 마련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고모는 그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 어린 찬성을 표했습니다. 할머니의 숭고한 뜻이 마침내 두 사람의 화해를 통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고모와 함께 인쇄소의 미래를 의논하며 가업의 완성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해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특종으로 얻은 수익금은 할머니를 위한 추모 공간 조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태호 씨는 고모에게 인쇄소의 공동 경영자로서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고모는 태호 씨의 진심 어린 제안을 환한 미소와 함께 기쁘게 받아들였죠. 낡고 어두웠던 인쇄소는 희망과 화목으로 가득 찬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태호 씨는 할머니의 희생과 고모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성공과 화목이라는 두 가지 유산을 모두 완성하고 진정한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인쇄소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낡은 간판은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새로운 간판으로 교체되었어요. 새 간판에는 진실의 인쇄소라는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하게 종이를 찍어내는 인쇄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독립 언론인 태호의 거점이 된 것입니다. 태호 씨는 새로운 작업실에서 독립 언론인으로서의 첫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 기자님께 배웠던 관통의 원리가 그의 모든 기사에 스며들어 있었죠. 그는 정기적으로 사회의 이면을 파헤치는 깊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업은 태호 씨에게 진실을 추구하는 사명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최종 사명과 쪽지의 여운. 어느 화창한 아침, 태호 씨는 일찍 인쇄소에 도착하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는 노 기자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쪽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쪽지에는 할머니 유언장과 함께 발견했던 노 기자님의 단정한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호,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다. 내가 가르쳐야 할 두 번째 태호가 올 것이다. 그를 완성시켜라. 태호 씨는 노 기자님의 이 마지막 문장을 읽고 깊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노 기자님이 자신을 완성시킨 것처럼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죠. 그것이 바로 진실의 인쇄판을 이어갈 최종적인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태호 씨의 가슴은
그리움과 책임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인쇄소 초인종이 울리며 낯선 발걸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 씨는 노 기자님의 쪽지를 품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20대 초반의 청년이 낡은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청년의 눈빛은 과거 절박했던 태호 씨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청년은 태호 기자님의 기사를 읽고 진실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죠. 태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청년을 안으로 안내하고 첫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인쇄판은 이제 새로운 계승자에게 관통의 원리를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노 기자님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최종 사명을 완수하며 완전한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진실의 인쇄판에서는 오늘도 희망을 담은 새로운 이야기가 인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키운 악마 할머니 유언에 숨겨진 비밀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